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는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진도를 많이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여러분에게 제가 최대한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접점을 찾아 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지를 알아야 제가 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15쪽입니다. 이제 들어가는 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맨 위에 줄이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일권은 드릴게요. 제도와 정책은 중요하다.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은 100% 청년일 거라고 보고, 저도 이제 올해가 법적으로는 마지막으로 청년이죠. 제가 39살이니까요. 자, 청년층에 대해서만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은 국가장학금이에요. 국가장학금은 제가 이제 예전에 대학교에 이제 여러분들 막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정부에서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던 거죠. 등록금을 내기가 어려워서 이 대학교를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대학교의 등록금을 아예 덜 받도록 좀 정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로 분납이 가능하게 정책을 추진했었던 것이 사실이고, 당시에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 이른바 장차관님들이요. 자,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깊게 고민한 얘기요. 등록금을 분납한다의 얘기, 신용카드 분납 얘기와 그리고 등록금을 아예 덜 받는 걸로 이제 정책을 처음에 추진했다가 이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일이 꼬인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국가장학금이란 이름을 붙여서 학생들의 소득 수준에 맞게 정부에서 주자라고 된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일하기가 편하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죠.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을 설립해서 자,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업무를 전담해라. 공기업을 만든 거예요. 자, 이게 대학 정책 중에서 대학 등록금 정책이고요.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장학재단을 만든 거예요. 한국장학재단 설립. 근데 장학재단을 만들려면 국회 의결을 거쳐서 만들어야 되죠. 만들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신속하게 만들었고, 일단 첫 번째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좀 처리를 해야 된다. 한번 상태를 파악하자는 의미에서, 우리 대학생들의 상태를 파악하자는 의미에서 따지지 말고 일단 돈을 줍니다. 그게 1개년도, 첫 번째 연도에는 이렇게 좀 정책을 편안하게 좀 풀어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반응이 오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일종의 시범학교를 하듯이 반응이 오는 걸 보는 거죠.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하죠. 제도와 정책이 중요해요.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여러분들처럼 지금 대학을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등록금 정책 이상으로 제가 얘기를 해드릴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예를 들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있는데 제일 와닿는 거. 자, 등록금은 돈이에요. 돈 중요하죠. 돈은 뭐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그러한 돈에 관련된 제도와 정책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하죠. 자, 근데 이런 것을 철학적으로 한번 풀어보겠다는 얘기를 이번 학기 내내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 좀 훌륭한 철학자들의 좀 이야기를 많이 좀 이제 동원을 해야 되는데, 15쪽의 아래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은 플라톤,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칸트, 여러 번 들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16쪽 넘어갑니다. 맨 위에요. 아담 스미스, 자, 우리 국부론, 시장경제의 원리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분이죠.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이제 관료제, 막스 베버까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지금은. 자, 이렇게 보면은 막스 베버 관료제?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철학자가 왜 나오느냐? 여러분, 막스 베버 같은 사람들은 관료제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원래는 종교를 연구했던 분이에요. 종교를 연구하고 또 자본주의를 연구했던, 아주 연구 분야가 아주 넓어요. 자, 그리고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시장경제 얘기만 알고 계시는데, 그것도 있지만 이제 도덕 경제학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가 하나 있어요. 시장경제의 나쁜 점을 본인이 모르질 않거든요. 굉장히 윤리적인 또 철학을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15쪽에서 얘기했던 플라톤과 칸트는 뭐 100% 윤리적인 것만 주장하셨던 분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뭐 이 책에 이제 드문드문 나오는데 요거까지만 얘기하고요. 자, 16쪽입니다. 16쪽의 두 번째 문단을 읽어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제도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요. 제도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자,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는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그 영향을 받아서, 영향을 받는다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이번에 등록금을 내기가 좀 어려웠는데 다행히 낼 수 있게 됐구나. 이제 좀 희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심리적인 영향도 있고, 실제로 돈을 받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영향이잖아요. 물질적인 영향이 있잖아요. 그게 제도예요. 이거를 이제 말로만 그러니까 글로만 읽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엄청 답답하니까 이제 제가 대학 등록금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사람들이 계속 이어서 이제 읽어 드릴게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주변을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제도인데, 자, 등록금을 받아서 납부한다.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아서 납부한다. 행동했잖아요. 납부했잖아요. 만약에 이걸 못 받았으면 내가 납부를 못했을 것인데 받았으니까 납부하잖아요. 행동한 거잖아요. 간단한 원리거든요. 자, 만약에 이런 식의 행동이 경제적인 거래와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면 시장 경제가 발전하고 경제의 발전이 있을 것이다. 등록금을 납부한 것은 아주 대표적인 경제 행위입니다. 큰 돈을, 목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경제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나는 등록금을 냈으니 대학 교육을 제가 받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거래잖아요. 자, 이 이상 쉽게 어떻게 설명을 해요? 딱 요거를 가지고, 제도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한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는 게 제도예요. 보통 제도는 이제 정부가 만들어낸 건데, 아주 넓게 보면은 이제 습관, 여러분 댁에서, 여러분 집에서 이제 부모님들과 여러분들과의 어떤 그 관계,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우리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하겠지, 우리 아빠가 나를 엄청 혼내겠지. 그 제도예요. 그 집안에서만 일어나는 그게 하나의 제도예요. 근데 그걸 이제 제도라고 얘기를 안 하고 보통 집안의 가풍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다 제도입니다. 다만 이 수업은 행정학 수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만들어낸 제도나 정책이나 철학을 좀 가지고 좀 어떻게 얘기를 해보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쪽에 중간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자, 위에서 한 12번째 줄 정도에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비공식 제도가 공식 제도의 발전을 이루는 핵심 요소인데,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없다면 결국 제도에 대한 설명은 반쪽짜리 설명밖에 안 된다. 자, 여기서 말하는 비공식 제도라는 것은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우리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면 재밌어 하잖아요. 이 지금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 외국인 학생분들도 계신데, 여러분이 외국인 학생 입장입니다. 한국에 와서 이 책을 읽으려고 그러면 이해가 정말 안 돼요. 어떤 행정학 수업도 이해를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뭐 교수님은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내가 몰랐던 이야기들, 한국은 원래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 뒷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르면 제도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더라도 딱 절반까지밖에 이해가 안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비공식 제도는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문화예요, 문화. 여러분, 대학교의 문화가 달라요. 뭐 A 대학교의 문화와 B 대학교의 문화가 같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아니에요. 달라요. 학과마다 문화도 달라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칙을 보고 아무리 규칙을 보고 책을 봐도 공부를 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우리 과는 이런데 왜 쟤네 과는 왜 저래? 그게 비공식 제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문화의 컬처, 문화예요, 문화. 이게. 자, 뭐 이게 좀 어렵다 그러면 분위기. 야, 여기 분위기 좀 이상한데?
야, 같은 걸 배우고 같은 장소인데 같은 걸 하는데도 왜 여기 분위기가 이상한데? 그게 비공식 제도예요. 그래서 비공식 제도는 문화, 관습, 그 뭐 흐름, 분위기, 뭐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들까지도 다 비공식 제도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이라면 이거 아주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군대가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명령 체계를 가지고 움직이는데요. 명령하면 보고하고, 지시하면 보고하고, 군대처럼 명확한 데가 없어요. 아주 명확해요. 그런데 비공식 제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나쁜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공식적인 제도는 굉장히 많아요. 부대마다 달라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달라요. 그 왜 다르냐?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논리적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비공식 제도가 이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자,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